자, 인사드리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성공의 8단계 그 세 번째 강의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바꿀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그거 시리즈로 쭉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유일하게 지는 한 사람 있죠. 그거 안 지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져서 강의를 바꿨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 자체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에 강의를 했는데 이게 왜 없지라고 보니까 그때 선동관 국장님이 일본에 가셨었나 봐.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줘야겠다라고 하고요. 이 강의에 나오는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늘상 들었던 말들인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일부러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들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국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대화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강의로 만든 거라 했더니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해는 되는 이런 피드백이 좀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질문이 아니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볼게요. 그런 얘기 있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죠?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안 견뎌야 돼요? 안 견디면 어떻게 돼요? 왕도 잘려요? 왕은 잘리지는 않죠. 왕이 잘리진 않아요. 그러면 볼게요. 국장님은 국장님의 무게를 견뎌야 될까요? 안 견뎌야 될까요? 견뎌야 돼요. 본부장님들은? 여기 총장이나 지금은 저 하나네요. 그죠? 총장은 견뎌야 될까요? 안 견뎌야 될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한 사람만 힘들겠다가 말하네. 아이, 참. 그거는 우리 직급에 이제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고,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만의 무게만을 견뎠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마냥 좋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일단 찬밥이 되기 시작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들은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결혼 안 하신 분은 뭐라고 말 못 하겠고 그게 그 세상살이는 무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오늘 내용도 이제 뭐 제목은 저렇게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 강의를 할 때 늘상 하는 말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가. 왜 하세요?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 다?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합니다. 한 사람도 없죠. 말이 안 맞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맞죠? 얼마 벌려고 다단계 시작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 1억? 누가 1억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손을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손을 들려면 쭉 들어야지.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든 거야? 안 든 거야? 자신 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월 1억. 1억. 원래는 1,000만 원이었어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알고 나니까 1억이 됐어요?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1억 벌 내가 소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1,000만 원을 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릇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하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터미는 5천만 원이 관행화되어 있죠. 늘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공이란 말하고 5천만 원이란 말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근데 여기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여성, 저 질문하셨던 분이 제가 나이를 아니까
50이 넘었죠, 일단. 50이 넘으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8시간 일하면서 300만 원 벌기가 5천만 원에 10분의 1도, 15분의 1인 300만 원 벌기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을 번대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그럼? 세상의 돈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돈은 일반 사회에서 번 돈하고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쉽게 나와요. 왜 나올까? 왜? 비전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의 가치인데 왜 여기서는 쉽게 나올까? 왜? 견디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무게를. 5천만 원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 이걸 가져갑니다. 어떻게 견디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만 애터미에서 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주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되게 많죠. 왜?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애터미라는 데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고 제가 뭐 회사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길라잡이다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애터미 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애터미에서 5천만 원을 벌 것 같으니까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막연한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벌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애터미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5천만 원 벌기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일반 사회란 말 표현은 좀 애매하죠. 일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업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버는 돈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내가 장착을 하고 팀워크를 갖춰서 같이 하게 되면 5천만 원이란 버는 도구가 쉬운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애터미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애터미는 5천만 원 벌기에 도구가 너무 쉽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셔야 돼요. 처음에 애터미에서 말할 때는 200만 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여러분들이 무게를 견디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토팀장 되면 400에서 600만 원 그 구간을 견디셔야 돼. 그 구간을 견딜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순수하게 내게 되는데 24시간의 시간은 신을 똑같이 주는데 이걸 다 하고 나서 될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나 다 자유예요. 그거를 견디는 방법이 노하우겠죠. 그렇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치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오늘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 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또 하나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또 할게요. 사람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부업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전업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업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생성 자체가 부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전업이 돈이 되고 그럼 전업하는 과정을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저희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네트에서는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기에 사람이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되는데 초기 사업 진행 요령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안착이 되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초기 사업을 진행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게 성공의 8단계예요. 그냥 이 사람이 안착시키는 게 아니고 성공의 8단계를 정확히 안내해주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문화라 그랬죠. 그 어디 가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연수기간인 걸 주죠. 보통 얼마 줘요? 3개월, 그렇죠. 6개월이에요. 무조건 6개월이에요. 무조건 6개월이라는 돈을 회사에 돈 아깝게 그냥 줍니까? 근데 6개월 동안 뭐 시키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게 만듭니다. 대부분. 그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죠. 연수도 보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그거를 안 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 자체는 성공의 8단계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나서 성공의 8단계 뼈대만 만든다고 제가 강의 계속 하고 있죠. 그걸로는 돈이 되진 않아요. 성공의 8단계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기에서 애터미를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내가 200만 원밖에 안 되면 200만 원 그릇밖에 안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간이 길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왜 그러겠어요? 생성 자체, 문화 자체가 인간관계야 무한 연쇄 소개 판매예요. 내가 돈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인간관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짬밥?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의 뭔가 있죠. 갈고 닦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공의 8단계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릇. 문화란 말이에요. 첫 번째 꿈목표서부터 8번째 복제까지 내가 그릇이 되고 그 뼈대가 된 상태에서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죠. 추상적 시스템을 들어가면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강의 다 해줘서 추상적 시스템 다 아시잖아. 그걸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성공의 8단계나 추상적 시스템 이전에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을 알려줘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오차들이 시차 계속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업가의 자세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사업가의 자세가 그 사람이 사업가의 자세 해줘야 되는데 다 반대로 하죠. 일단 사업가의 자세 알려주고 이 사람이 그릇이 되지 않았고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큰 옷을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대학교를 알려주니까 대학교 과정을. 그러니 정책이 많은 혼란을 겪고 오다가 다 그러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되는 것이요. 그 말만 듣고 오다가 시간이란 걸 갑니다. 다시요.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성공의 8단계라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문화를 알려주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뼈대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예요? 기억리금부터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최소한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초대 안 해도 뭔 일 벌어져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석세스부터 먼저 가고 사람 있으니까 초대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패턴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은 성공의 8단계가 내가 장착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이 사람한테 초기 사업 진행 요령을 때 하나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다가 보면 깨지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를 알려주냐? 부딪힐 때는 후속 조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자세로 사람을 맞으십시오라는 사업가의 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확히 안착이 되겠죠.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왔던 패턴은 뭐죠? 다 반대로 해왔더라. 반대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거기에다 이제 바탕을 두고 팀에 이제 사람이 머물게 하는 방법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붙일 게 없어서 이걸 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강의하면서도. 익숙한 단어 나오죠? 성취감. 사람이
네 가지 이제 다 성취감 나오니까 뭔지 알겠죠? 들으셨잖아요, 그때. 사람은 순서대로 간대요. 사람은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이쪽에선 들리는데 이쪽에서는 안 들리는데 여기 강의 안 들었나 봐. 여기는 다 들은 것 같아요. 복습이 되나? 사람은 이 순서대로. 내 파트너가 사명감 가진 사람이 나오면 라인은 끝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어저께도 어디 팀에 가서 저녁에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좌우 라인에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양라인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10초만. 다시요. 내 라인에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주도적으로 자기가 양라인 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 10개가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소실적이 있는 사람. 저는 손 들었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게 비전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해봐야겠다. 이거를 사업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손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임이라는 보시면 돼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행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10년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양라인을 펼치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그 관건 중에 하나가 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그게 그 사람이 되지 않아. 즉 마지막에 사명감 가진 사람이 나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 사명감 때문에 제가 두 사람한테 노코멘트 한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요 강의를 딱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게 가면 사명감까지 가면 그 사람이 무조건 그 팀에 머무른답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 가진 사람은 자기를 희생이 들어가 버려요. 희생.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자기 가족까지 버립니다. 사명감 가진 사람은. 그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명감이 중요하더라. 그럼 하나하나 이제 뜯어볼게요. 요거를 순서대로 하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답니다. 볼게요. 성취감은 뭘까? 성취감이란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맞는 말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소확행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소확행을 언제 제일 느끼냐면 엄청 힘들 때 그 차 있으니까 차에서 최근에도 느꼈어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밖에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해는 뒤에서 비치니까 차에 선팅이 됐으니까 이제 해는 안 들어오고 바람이 부니까 창문을 쫙 열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갓길에 대놓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운전하고 왔거든요. 그게 눈 딱 1분 정도 감고 왔었어요. 소중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소확행이랍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행복론은 제가 늘상 하는 말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두 가지를 행복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행복론을 말했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귀족이었어요. 귀족으로 태어난 걸 행복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했대요. 그때 당시 여자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이제 행복론을 뭐를 얘기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닌 재산. 그리고 외모를 또 합니다. 남이 손가락질 안 할 정도의 외모예요. 딱 봤을 때 잘생기지 않아 잘생겼
있다는 소리를 절대 아니지 뭐지? 그런 거 있죠. 저 같은 사람. 전 평생이 잘생겼다는 소리 못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모, 그리고 그 명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잘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 한 사람한테는 이기는데 두 사람한테 줄 정도의 체력.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면 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반 정도? 100명이면 51명 정도만 박수 칠 정도의 그 말솜씨? 이걸 5가지를 주면서 이게 되면은 그 사람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거를 내가 이 부족한 거를 계속 채워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지 자기처럼 다 주어진 사람은 행복을 내가 못 느꼈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플라톤은 귀족이었고 그때는 귀족이면 되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부족했을 때 성취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노력했을 때.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성취감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행복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말이 있어요. 제가 짧게 했는데, 그럼 성취감을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첫 번째가 성취감이에요. 파트너들이 내 팀에 머무르게 하면 첫 번째가 성취감인데, 성취감을 그럼 어떻게 줄까? 어떤 식으로 줄까요? 써놨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소확행을 하고 플라톤의 행복론도 뭐든지 부족했을 때 뭔가가 다 행복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줄까? 부모가 다 채워준다고 될까? 근데 요거를 하면서 성취감을 동물들 세계를 보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신기하게 자기 새끼들한테 성취감을 줍니다. 신기하게. 엄청나죠. 보면은 사자는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다 그러죠. 그죠? 독수리는 일부러 낭떠러지 떨어뜨리고 또 무슨 오리지? 청둥오리인가? 좀 몇십 미터 나무 밑에서 부모가 떨어져 버리잖아. 땅으로.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도 죽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인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넘어지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벌떡 일으키죠.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25,000번에서 35,000번을 넘어지고 걸어야지만이 사람이 직립보용이 원래 아니었고 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못된 길로 안내를 하죠. 부모들은. 그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작은 일부터 조금씩 성취해 나가도록 미션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라.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파트너가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취감은 늘 문구만 봐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알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요. 작은 일부터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거 그 사람이 성공의 8단계를 한다 그러면 성공의 8단계를 여러분들이 꿈 목표를 그 사람이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그 사람의 꿈 목표를 내가 여기에서 라인에서 이 사람이 이룰 수 있게끔 있는 거를 내가 캐치해 놨다가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명단 상담도 똑같아요. 명단에서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을 먼저 하고 쉬운 사람을 컨택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성취감을 주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지 돼. 그래서 성취감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뭘까? 이 가로 안에 맞히신 분 있을까? 성취감은 그래서 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성취감은 늘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습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습관 바뀌죠. 변하진 않지만 습관은 바뀝니다. 습관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성취감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문화를 먼저 알려주라 그랬죠. 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의 성취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했던 거를 차츰차츰하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총도 많이 맞아요. 그 사람이 고통에서부터 성취감이 시작된대요. 유기철 국장님. 네.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워드렸어요. 이제 성취감을 주려면 이걸 내가 왜 키워드를 넣어놨냐면 파트너들을 오냐오냐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줄 생각을 안 해요. 고통을 준다는 거는 뭐예요? 역으로 성장을 한다는 논리죠. 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아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세우지 말고 손만 굳이 손을 터치 안 해도 되잖아요. 손만 벌려서 지가 내 손을 작게 만들면 되잖아. 그렇다 관심 넘어졌는데 관심 안 가지면 안 되죠. 야 네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서 손을 벌쳐주고 지가 손을 뻗쳤을 때 조금씩 손을 빼서 지가 일어날 때 만들어줘야죠. 하다못해 독수리도 그랬어요. 데미안에서 보면 책에 헤르만에서 데미안 알에서 새끼가 알을 깨려고 부리로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깨려고 나왔을 때 어미가 위에서 깨져서 걔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친구를 알 속에서 터치도 안 했는데 깨버리면 걔는 제대로 된 새가 될 거 아닐까요? 똑같다는 거야.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성취감이라는 게 달성이 된대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행동 잘 봐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이 과정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 차게 됩니다. 네가 가족한테 다단계 마케팅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슴에 딱지가 져야지만이 상처가 딱지로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좀 낫잖아요. 고통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게 성취감이래요. 어렵죠? 성취감이 쉬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성취감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데 이놈의 것이 또 자신감까지 나오네. 성취감 다음에 그 사람이 혼자서 뛸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줘야 되거든요. 성취감이 일어날 정도야. 그 사람이 팀에서 그냥 앉아서 공부할 정도가 된 거예요. 뭔가 알 정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한테 외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어떻게 주느냐.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래요. 즉 용기랍니다.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은 속임수이다. 사람이 뇌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 사람이 뇌는 뇌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요?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얘는 바보란 말이에요. 뇌는 바보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나에 대한 작은 속임수이다. 할 수 있어. 그거 뭐예요? 오타니 써놓은 거, 우리 박상영이 금메달 딴 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비교할게요. 제가 다단계 마케팅에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계속 세뇌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고 나에 대한 자금, 속임수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신감은. 즉 성취감하고 달라요. 자신감은 그냥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세요. 저 사람이 가입을 할 거야. 저 사람이 해머를 사줄 거야.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대화하는 거하고요. 저 사람이 사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가서 대화하는 거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그리고도 논았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고는. 이거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아이가 시험에서 수학 점수를 영어 점수든 작문 점수 되게 잘 봤어요. 근데 부모가 딱 그러죠. 나 시험 얘기 잘 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네 영어 점수 100점 맞았구나. 그러나 네가 좀 더 했으면 야, 수학 때 100점 맞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얘는 자신감이 바닥이겠죠. 그런데 부모가
영어 점수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영어 점수 하듯이 뭐를 하면 네가 부족한 부분도 잘할 거야. 그러나 그리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감과 아니면 밑으로 다운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지 모르지만 요거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이거 빨갛게 돌리고 그랬거든요. 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신감 있을 때 그 어떤 뭔가 와도 내 느낌은 어때요? 도피하고 싶죠. 그냥 숨고 싶잖아요. 그냥 모든 자신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한테 헬퍼 가는데 피드백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싶으세요? 그 피드백 날린 사람 얼굴만 가도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떨리고 그냥 센터에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 있으면 그냥 다 돌아서 나가고 싶고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온 세상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트라우마라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내가 적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자존감 자체가 다운돼 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은 파트너들이 자신감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늘상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리고를 활용을 하셔야지 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손만 잡아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답니다. 공감 형성이죠. 그 사람이 힘들 때 손만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말 들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공감을 형성해주고 그러나 그리고를 써서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게 제일 좋대요. 야, 그까짓 거 그런 거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요, 그거는. 자신감은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기. 그렇지? 에휴, 내가 이까짓 거 갖다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게끔. 그죠? 자신감은 속임수이다. 스스로가 이 정도는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자신감 설치. 자신감을 높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자신감 떨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야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라는 인간이 보기 싫죠? 야 소주 한잔 하러 가 이런 인간이 제일 보기 싫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위로받고 싶은 건데 근데 위로받고 싶다, 위로해준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아? 여러분들이 늘상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더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셔야 돼요. 안 해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취감, 자신감 이런 거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의무의 중히 여기는 마음. 되게 어렵죠, 이것도. 만약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명 안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나 회사나 팀은 책임감 있게 자주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나 회사나 팀은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많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다. 다시요. 책임감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인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나 회사나 내 팀에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많대. 많으면 좋죠. 그 책임이 땡땡땡에게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얘만큼 여러분들 팀워크 싸움이니까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써놨어요. 잘 되는 팀은요, 그 사람이 뭔가 팀워크로 일을 하잖아. 팀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팀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이 판매사를 도전하던 사람을 컨택하는데 실패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가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관건이에요. 그 리딩하는 사람도 그렇고 개인한테 책임이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럼 자신감 그대로 잃어버려. 우리가 했던 행위는 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초대가 안 되지.
야, 씨, 그렇게 하니까 판매사 지금 못 가지. 그렇게 해서 네 세미나 가겠어?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죠. 우리들이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나 회사나 팀은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많대 그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다. 즉 책임감 있게 일하는, 이걸 바꿔봐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좋다는데 이런 사람이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이 무언가를 미션을 하든 무언가를 할 때 책임이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게만 하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개인한테 절대 돌아가게 하는, 가족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험을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 시험을 자기가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 그래서 지가 점수 못했어. 제가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야, 내가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돈 안 줘.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이 정도 해서 미안하니까 2만 원, 저 2만 원 줬던 기억이 나. 2만 원 주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네 공부하는 시간에 제대로 못 시끄럽게 하고 엄마랑 싸우고 그래서 네가 방해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5만 원은 못 주고 2만 원을 줄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팀에서 개인이 잘못했다고 그걸 개인한테 돌아가면 그 팀은 미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되고 그래야 그 팀이 건강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좋아서 사명감. 어렵죠. 사명감은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고 사명감 어떻게 가지게 될까?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알았을 때 극대화된다. 그럼 이거 회장님을 제가 인용해서 쓸게요. 제일 여러분 이해가 쉬울 테니까. 회장님 왜 애터미를 하신다 그래요? 애터미를 하시는 이유? 회장님이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회장님이 6개월 시한부 받았을 때 병원에서 서원기도, 기독교는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기도 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생을 다시 한 번만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IMF 시절이니까 사람들한테 직업을 많이 갖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무조건 전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서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회장님은 나를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로얄 리더스나 이런 가다 보면 회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기독교 말씀 그만 좀 하셔. 그러면은 나 그거 안 하게 하면 나 이거 애터미 안 해. 본인이 하는 가치, 사명감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회장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 전화하고 그때 IMF 때는 200만 원 이상이 꽤 큰 돈이었죠. 200만 원 되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죠. 오토 판매사. 그래서 오토 판매사 가치가 애터미에서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큽니다. 오토 판매사 가치. 회장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분의 사명감. 전도. 우리는 그럼 무슨 사명감을 갖고 있냐? 개인들이 사명감을 갖게 하면 그 나이는 끝난다 그랬잖아요. 니나무리 가주오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내가 하는 일에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는 정도에 따라 사명감 크기는 달라진다. 세상이란 말 너나 이거 빨갛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명감에는 이거 이런 게 있더라. 힘든 직업일수록 뭐 어렵게 이룬 만큼 본인 스스로 직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동진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의사가 무능하면 스폰서가 무능하면 파트너 성공시키기 어렵다. 이거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퍼가시면 돼요. 숙련될 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 멘탈 아니 그 책 선전하면 안 되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사명감이 커지고 그만큼 남들보다 노력이 많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의미고 나의 성공과 타인을 성공시키는 존경받는 대우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에 국기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80년대만 해도 국기 꽂아줬대요. 호텔에 묵으면. 근데 돈을 많이 벌어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성공한 밑에 사람들 같이 성공시키잖아요. 성공하게끔 했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녹아났을까. 그래서 당신의 회원길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국기를 꽂아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 희생, 봉사가 반드시 들어가고 충절도 들어가 6가지가 있어요. 사랑, 희생, 봉사, 충절, 우정도 들어가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념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변명이 보인다. 그리고 그건 할 수 있다. 반드시 하기도 결단하자. 링컨이 한 말이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궁죽변, 변죽동, 통죽구. 주역을 내가 궁하면 궁죽변 뭐예요? 자기가 궁하면 변하고, 변죽통은 변하면 통하면 대충 때려 맞추는 거 아주 잘 때려 맞추셨어요. 계속한다는 소리 계속 가더라. 영원하더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궁하면 변하고, 내가 궁하면 내 스스로가 변하고, 변하면 사람들한테 소통이 되고, 소통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사람은 남는다. 그런 조직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구한다는 게 아니고 대충 때려 맞히고. 네, 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빨리 넘어왔어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팀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운포스,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하는가? 팀이 사람에 머무르게 할 때, 이것 때문에 빨리 넘긴 거예요. 다시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팀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운포스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어포스,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는가? 그거는 정답은 여기에 있다. 즉, 내가 팀에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가 성취감, 자신감, 책임감, 사명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2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그 팀에서 책임이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고, 요거 하나는 기억해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는가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 의식 차이이다. 개인의 능력은 5배를 뛰어넘지 못한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개인의 능력을 차는 5배는 죽었다 깨어나 뛰어넘지 못한다고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의 의식 차이는, 생각 차이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차이는 몇 배? 다시요. 개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5배를 뛰어넘지 못하지만 이놈의 의식 차이는 200배 차이 난대요. 네, 강의를 마칠 거고요. 시간에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내가 팀에서 나의 행동과 말투와 기타 여러 가지가 팀원들한테 다운포스냐 업포스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는 다운포스냐 업포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에서 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자는 거죠. 인간은 딱 2가지로 크게, 프로이드가 그래요. 인간은 딱 2가지 때문에 생을 산대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섹스 쪽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없대요. 딱 2가지래요. 크게는. 그럼 나머지가 또 10가지 나눠지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팀에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업포스가 되고 다운포스가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